외환시장 긴급시도, 외환보유액 감소하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것을 한번 보시죠. 예. 외환순거래액 추이입니다. 외환순거래액 추이를 보면 야, 진짜 여러분 저는 충격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이에요. 2024년. 예, 2024년 1분기를 보면 18억 1,500만 달러를 팔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5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24년이 2024년 1분기입니다. 작년 4분기에 19억 8,900만 원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였거든요. 2024년 1분기 1월, 2월, 3월에 또다시 외환보유고를 푼다는 뜻입니다. 또다시 외환보유고를. 야, 어떻게 생각하면 외환시장에 또다시 긴급신호가 터졌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3분기 72조 4전 71억 4,200만 달러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풀은 것 중에 18억 1,500만 달러는 가장 적은 숫자예요. 2022년 3분기에 175억 4,300만 달러. 이때는 엄청났죠. 그리고 말입니다. 2023년에 들어와서도 21억 달러 풀었고요. 2분기에는 59억 7,300만 달러 풀었고요. 3분기에는 35억 2,900만 달러를 풀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하면 뭐 이 정도 수치 가지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시장이라는 게 심리라고 하잖아요. 심리가 무너지면요 또다시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심리에 어떤 반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외환보유액이 2024년 1분기가 18억 1,500만 달러를 풀었다는 것은 외환보유액이 계속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지금 보시면 말입니다. 지난 5월까지 외환보유액은 근래 들어 최저입니다. 4,128억 3천만 달러예요. 4월 대비해서 5월에도 줄어들었습니다. 4억 3천만 달러가. 그러면 역대 최고점을 볼까요? 2021년 10월입니다. 4,692.1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2년 7개월 사이에 563억 8천만 달러가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환시장을 보면 긴급한 급박한 신호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달러 강세는 한동안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는 다른 나라의 경제에 비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데다가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금리를 내립니다. 미국은 내리지 않습니다. 달러 강세는 더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외환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불안해지겠죠. 불안해지는 만큼 또 외환 보유액을 풀어서 막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4,128억 3천만 달러가 안전할까요? 저는 안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외환 보유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환율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6월 24일에 1389원까지 또 올라갔었거든요. 6월 28일에 1376.7원까지 떨어졌지만 지금 2024년 들어서서 말입니다. 계속 고공행진이잖아요. 2023년 10월 3일에 여러분 1363.5원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요 4월 16일에 1394.5원 그리고 6월 24일에 1389원
계속 고공행진이잖아요. 환율이 높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 왜냐 하면 말입니다. 외환이라는 것은 안정된 기반을 가져가야지 경제가 안정이 됩니다. 외환이 불안하면 경제는 늘 불안합니다. 외환이 불안하다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입 중심 그리고 수출 중심 이런 무역 중심의 국가거든요. 수입하는 금액이 커지고요. 그죠? 파는 금액은 이게 또 싸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수입 금액이 비싸지니까 물가에 대한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수출은요. 수입 금액이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싸지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수익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 결국은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안정된 궤도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불안감이 더 줄어드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왔다 갔다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면 경제 자체는 점점 불안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딱 그 짝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환율이 이게 적정 환율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전문가들조차도 너무 높다. 너무 높다. 환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외국인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적정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IMF 국제통화기금이 이야기하는 적정 외환 보유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연간 수출액의 5%, 통화량의 5%, 유동 외채의 30%, 외국인 투자금의 15%. 이것을 100으로 했을 때 100에서 150% 수준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4,680억 달러에서 7,020억 달러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4,128억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적정 외환 보유고보다 떨어진다. 전체적으로는요. 2022년 기준으로 지금 97%밖에 안 되거든요. 100에서 150%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신호를 가벼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벼이 봐서도 안 되고요. 그만큼 불안한 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 정부 때만 하더라도 2005년에 132.6%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2015년에도 124.3% 기록했습니다. 2019년에 108%로 떨어지더니 2020년, 2021년, 2022년 내리 100%를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자칫 말입니다. 오판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은요. 중국이 어려우니까 중국 대신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을 보면 판 만큼 산다고 산 만큼 팔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굉장한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나 국제결제은행에서는요. 대한민국의 적정 외환 보유고를 거의 1조 달러를 생각을 합니다. 9,300억 달러. 3개월치 경상 수입에다가 유동 외채 외국인 주식 투자액의 3분의 1 거주자 외화예금 현지 금융 잔액 그래서 9,300억 달러를 예상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건 여러분 한 번쯤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부조차도 말입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것을 막아내고자 지금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것을 보면요. 또다시 외환시장에는요. 2023년, 2022년, 2021년처럼 긴급신호가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앞으로도 이 신호는 시장에 계속 크게 발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외환이 안 떨어지니까 1분기에 18억 1,500만 달러의 어떤
외화를 순매도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환율이 널뛰기를 계속하는 상태에서는요. 아마 외환을 자꾸 풀어야 될 거예요. 예, 6월 달에도 1389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여기도 외환을 풀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외환의 불안은 굉장히 크고요. 또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제반적인 활동도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리가 무너져 있는데 이 심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말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앞으로도 한동안 인하를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외환은 계속 흔들려 갈 텐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적으로 말입니다. 시장을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위험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